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첫날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에 있는 한국재료연구소가 독립연구기관인 연구원으로 승격됩니다. 법안이 제출된 지 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소재 강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 환자가 남자 간호사와 실랑이 끝에 쓰러졌다 숨졌습니다. 병원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2시간 동안이나 후송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녀가 피해를 입은 도내 1000여 개 소상공인 점포에 재개장 비용을 최대 300만 원 지원합니다. 울산의 장애인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노동자의 2.86%밖에 안 돼 전국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재 전문 연구기관, 바로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재료연구소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기관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독립기관인 연구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는데 관련 법안이 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첫 소식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법률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박완수 의원과 고 노회찬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발의한 지 3년 만입니다. 올해로 창립 13주년을 맞은 재료연구소는 그동안 국내 재료연구 분야를 선도해왔지만 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예산이나 인력, 연구 자율성 등의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독립연구기관으로 승격되면서 독자적인 소재 연구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소재 전문 국가연구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터라 원 승격의 의미가 더 큽니다. 재료 연구가 여러 기관에 좀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종합 기획 정책 수립을 해서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소재 강국이 되는 재료연구원 승격을 위해 노력해온 경상남도와 창원시 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계와 항공, 자동차, 조선 등 소재가 중요한 중공업이 경남의 주력 산업인 만큼 재료연구원 승격이 국내 산업은 물론이고 경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우리 제조업을 45년 해왔는데요.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신제조가 필요하고 그 신제조에는 새로운 소재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신소재들을 많이 개발해 주실 것을. 재료연구원 승격으로 창원시가 진해 첨단연구단지에 추진하던 제2재료연구원 건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50대 환자가 남자 간호사와 실랑이 끝에 쓰러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환자를 2시간 동안이나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남자 간호사 47살 정모 씨가 실랑이 끝에 55살의 입원 환자를 넘어뜨린 건 지난 20일 밤 9시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의식을 잃은 환자를 인건병원 응급실로 옮긴 건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상태가 악화된 환자는 다시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8일 만인 28일 결국 숨졌습니다. 무슨 이유로 2시간 동안이나 응급실 이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병원 측도 사건 직후의 늑장 대응을 인정합니다. 늑장 보고는 수상되고 나서 즉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당국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체계가 유지되어 있는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사건 직후 간호사와 병원 관계자가 환자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말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밀친 건 아니고요. 두 손을 잡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치는 바람에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 측은 사건 다음 날 강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간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숨진 환자가 지친 시간 이후에 통제에 따르지 않아 시비가 붙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간호사 장 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오늘 나오는 부검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녀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천여 점포에 재개장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가 다녀가 지자체로부터 방역과 일시 폐쇄 조치된 소상공인 점포 사업주이며 확진 환자 직접 방문 점포는 최대 300만 원, 확진 환자 방문 건물 내 점포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이후 달라지는 사회와 행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방역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비상대응 체제를 대폭 정비한 조직 개편안을 오늘 입법 예고합니다. 생활방역추진단은 기존의 보건행정관의 감염병 관리 담당 기능을 확대 재편한 것으로 일상적인 생활방역 실천을 비롯해 코로나19 이후 예측되는 비대면, 무인화, 자동화, 배달 문화 확산 등 사회 대변혁에 따른 제도 개선을 총괄 점검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공공도서관을 오는 6일부터 일부 개방합니다. 지혜 바다를 비롯한 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26곳은 자료대출과 반납 서비스, 통합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를 재개하며 자유학습실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독서 행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는 출입하기 전 발열 검사를 거쳐야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이 제한됩니다. 오늘 기온이 껑충 올라서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입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높은데요. 낮에는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5도, 진주와 함양은 1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창원 24도, 진주 27도, 함양 3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훌쩍 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메마름을 해소시킬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밤 경남 서부 지역부터 시작돼 모레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가 오기 전까지 건조특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은 대기도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에 하늘 표정 좋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4도, 함안 1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8도, 창녕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1도, 삼청 1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0도, 사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인 모레는 비가 오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산엔 공장들이 학교 주변을 에워싸서 학생들이 악취와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결국 오랜 시도 끝에 마침내 이전이 결정됐는데 사상공단안의 특수학교 부산 솔빛학교를 정세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문과 불과 5m 거리, 길 건너 공장에 작업하는 모습이 학교 안에서도 훤히 보입니다. 교실의 창문은 늘 닫혀 있고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가 가동 중입니다. 사상공단의 악취와 소음, 미세먼지에 시달려온 특수학교 부산 솔빛학교가 마침내 옮겨지게 됐습니다. 이전이 결정된 부산 솔빛학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교 주변은 각종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최근 부산 솔빛학교 이전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앞으로 4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3년 9월까지 이 학교를 신라대 인근으로 이전합니다. 신설할 경우에는 이제 신설교부금을 지원을 받는데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제 신설교부금을 지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솔빛학교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폐교된 삼락중학교를 매각을 해서 이전 비용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사상구와 북구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 33학급 161명이 다니는 부산 솔빛학교는 사상공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 물질로 인해 그동안 학생들이 건강을 위협받아 왔습니다. 공단 속에서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대체 부지와 재원 마련이라는 장벽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오던 솔빛학교 이전 계획이 7년 만에 성사되면서 사상구와 북구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이제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장애인은 더 심각합니다. 장애인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울산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근로자의 2.86%에 그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 신정동의 한 카페. 발달장애 3급인 김민석 씨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째 카페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면서 음료 만들기에 두각을 보인 민석 씨. 커피샷을 직접 내리고 계산기를 다루고 손님을 응대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함께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 스스로가 많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행복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민감하기에 서비스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들 종업인지 모르고 이제 왔는데 여기 다른 데를 가면은 조금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딱딱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친절하고 편하게 해줍니다. 울산 지역 등록장애인은 지난 2015년 4만 9천여 명에서 2017년 기점으로 5만 명을 넘어섰지만 울산 전체 사업장 근로자 16만 100여 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2.86%. 장애인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전국 17개 시도 중 15번째입니다. 울산은 자동차와 중공업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여서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폭이 더욱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될 수 있도록 관공서나 공기업 혹은 또 울산에는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또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사천시와 남해군, 하동군은 경남 서부권의 해안 치안을 담당할 해양경찰서를 사천시에 신설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 해양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이들 시군은 170곳의 어항이 있고 연간 2,500여 척의 화물선과 5만 7천여 척의 특별관리선박이 통항하는 항만 물류의 거점, 경남 서부 해역의 해양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는 하동군 금상면 일원에 2,293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골프장과 리조트를 조성하는 두 레저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오늘부터 2달 동안 공개 모집합니다. 하동사무소는 2015년 8월 두 레저단지의 사업 시행자를 지정했지만 사업 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실시 승인 계획을 보완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시행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농촌 일손 부족에 대비해 마늘과 양파 수확이 시작되는 이번 달 중순부터 도내 9개 시군의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9억 원을 투입해 마늘과 양파 주산지를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연 4만 명의 인력을 중개할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의 올해 개별 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0.12%포인트 올라 전국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18개 시군의 개별 주택 40만 5,835채에 대해 결정 고시한 공시 가격을 보면 밀양시가 3.95%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창원시가 마이너스 2.77%로 가장 낮았습니다. 밀양시가 도시지역 도로의 기본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밀양시는 보행자 안전과 보행 중 교통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 지역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은 30km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고 관내 4개 동과 삼랑진읍, 부북면, 상남면 일대에 3억 3천만 원을 들여 속도 표지판 630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야 5월에